자, 오늘은 상속 분쟁에 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상속 분쟁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많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고, 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고,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가 있고, 또 뭐 기호분 심판 청구가 있고, 각각 어떤 경우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되는 건지 법조인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첫 번째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이게 뭔가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 개시 당시를 기점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네. 이게 어떠한 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협의 또는 뭐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재산을 일단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관할은요? 관할은 본인이 청구인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이제 곳곳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곳곳에 살고 있는 곳 중에 뭐 내가 제일 제기하기 편한 곳에 네. 가정법원에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희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난 서울에 살고 있어. 그래서 서울 가정법원이 편해. 그러면 서울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다 서울 가정법원에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네, 전원이 참가해. 네. 그리고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인이 5명인데 2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할 경우에는 3명을 상대로 해야 되고 5명인데 1명이 청구하면 나머지 4명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뭐 일부 사람이 하고 싶어 그게 되지 않고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뭐죠?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몫이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 같은 경우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러한 부족분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망인 명의의 재산을 분배를 해도 나 같은 경우는 내 상속분의 반절 내지 3분의 1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그만큼은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속 순위는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급 비속, 그 다음에 상속 2순위는 자식이 없을 때, 직계 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만 있다 그럴 때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4순위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인데 이 유류분은 그 4순위까지의 상속인 중에 모두 유류분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1, 2, 3순위 즉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은 유류분 자체가 없죠. 네. 그 비율은 어떻게 되죠? 비율 같은 경우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고요. 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네.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유류분을 계산을 할 때는 망인 명의에 남아있는 재산만 갖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받은 재산까지도 다 합산해서 그죠? 이걸 이제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합산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인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받든 상관없이 그 전에 받았던 게 싹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전부 다 전부 들어가죠. 입증이 되는 한. 근데 이제
제3자한테 준 재산이 있다, 상속인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제3자의 경우가 보통 뭐 며느리, 손자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했던 증여만 이러한 유류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관할이 어디죠? 보통의 민사법원 관할과 같이 피고 주소지가 되겠죠. 피고 주소지 민사법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은 뭐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유류분 반환 청구에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나의 유류분 부족분이 침해됐다는 것,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침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요. 보통 그 1년은 피상속인 사망,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이제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해서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꼭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또 세 번째로 상속 회복 청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상속 회복 청구 역시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건데요. 네. 어떠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위조의 요소가 있다거나 네. 유언서가 위변조됐다거나 네. 망인의 생전에 어떠한 의사 능력이나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재산을 특정 상속인한테 이전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무효로 다투는 부분이 상속 회복 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는 이미 그 이전이 된 것들,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했다라거나, 뭐 유언서를 위조했다라거나, 또는 망인이 살아 계실 때 뭐 망인의 인감 도장과 또 인감 증명서를 몰래 띄어다가 대신 찍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가져가 버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가져가 버렸을 때 그걸 다시 돌려놓아라 라는 내용의 소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속회복 청구도 제척 기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상속 회복의 제척 기간은 그러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네. 그런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여분 심판 청구는 어떨 때 하는 거죠? 기여분이라는 것 용어 그 자체로 예. 내가 그 피상속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양적 요소로서 큰 공을 썼거나 혹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재산적 기여를 상당 부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게 기여분 심판 청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여분 심판 청구는 일단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반심판으로 나는 기여분이 인정돼야 돼 라고 반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심리가 되는 건데요. 그 기여분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좀 병원에 많이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정도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1차적 부양 정도로만은 부족하고요. 네.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상당한 기여가 인정이 돼야만 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류분을 받아야겠다라고 이 민사법원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뭐 그 상속재산에 기여를 한 바가 많아 이러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유류분 반환 청구하고는 기여분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이제 연관이 없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군요. 네. 예. 그러면 앞서 살핀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회복 청구, 뭐 기여분 심판 청구 이렇게 이제 각자 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사안에서는 이런 소송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에서는 뭐 일단은 숫자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망인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망 당시에 예금 채권이 2억 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5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7억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21억 원을 사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망인의 사전 증여 21억 원, 그 다음에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2억, 부동산 5억 하면 총 얼마죠? 총 28억이 되겠네요. 총 28억이죠. 우리가 이제 이 28억을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은 3명이 있어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아들 1명, 딸 1명. 네. 그러면 그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죠? 배우자가 7분의 3이고요. 예.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식들은 각각 7분의 2씩이 법정 상속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또 어떻게 돼요, 각자?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같은 경우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네. 배우자가 14분의 3, 예. 자녀들이 각각 14분의 2씩이 되겠네요. 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에다가 또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14분의 3, 14분의 2, 14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28억을 이 세 사람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28억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계산을 하면 배우자는 12억, 네. 각각 자녀들은 아들, 딸은 8억씩이 되겠네요. 예, 12억, 8억, 8억이 법정 상속분이에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유류분은 이거에 각각 반일 테니까 어머니의 유류분은 6억. 6억, 배우자 유류분은 6억, 그 다음에 아들, 딸의 유류분은 각 4억씩 되겠네요. 4억씩이죠. 그 사안에서 플러스 시키면 이 망인 사망 후에 아까 이제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랬는데 아들이 아버지 명의에 아까 5억 부동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를 해요. 위조를 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소송이 벌어지나 일단은 망인 명의 재산이 있으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이 또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5억짜리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해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 아까 28억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28억에서 21억은 이미 망인이 생전에 아들한테 줘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5억 부동산을 아들이 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해서 가져가 버렸는데 상속 회복 청구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을 일단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이 소송에서 아들은 이미 21억을 왕창 가져갔으니까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8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져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져갔기 때문에 이 7억은 부인과 딸이 이제 이 7억은 나눠 갖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근데 7분의 3, 7분의 2니까 결론적으로 1.5 대 1. 그죠? 네. 다시 말하면 3대 2 비율로 그 7억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각각 얼마를 가져가는 거죠? 그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 즉 부인이 4억 2천, 네. 그리고 딸이 1억 네. 8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4억 2천, 2억 8천 다 가져간 게, 아까 배우자의 유류분이 6억이고, 그 다음에 딸의 또 유류분이 4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은 7억을, 망인명의 재산 7억을 나눠도 이 각각 6억 4억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송을 제기해 놔야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민사법원에 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기를 해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막 이것저것 조회하고 하다 보면 1년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유류분 부족분이 생길 게 예상이 되겠네라고 하면 민사법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아까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또 제기해놔야 되고 네. 아까 상속 회복 청구도 또 따로 제기해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소송을 3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7억 중에 4억 2천, 2억 8천씩을 나눠 가졌고 유류분은 각각 6억 4억이니까 결론적으로 배우자는 그 아들로부터 6억을 채우기 위해서 1억 8천 그리고 딸은 아까 4억의 유류분을 채우기 위해서 1억 2천의 유류분을 아들로부터 받아갈 수가 있겠죠. 네, 반환받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여분을 아까 말씀드리면 보통 부인이 경제활동을 해줄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망인과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게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몇 %가 인정이 되죠? 통상 지금 현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기여분은 네. 20 내지는 3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부부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정이 될 경우에는 10% 20% 30%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경험한 소송에서는 또 40%까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방 이 얘기한 사안에서 망인명의 재산 7억이 있고 이미 사전 증여 아들한테 준 재산이 21억이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망인명의 재산 7억에서 만약에 기여분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7억 중에 2억이 기여분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러면 7억에서 2억을 빼면 5억이 남잖아요. 네. 5억이 남게 되면 부인과 딸의 결과적으로 1.5대 1 하면 5억은 3억 2억 나눠 가지겠죠. 네, 3대 2의 비율이죠. 네, 3억 2억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인은 아까 기여분에서 인정된 2억하고 3억을 가져가니까 금액으로는 총 5억을 가져가게 되고 네. 딸은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이 됐으므로 그 2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기여분이 인정이 안 될 때는 2억 8천인데 이제 기여분이 2억이 빠져버리니까 2억만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역시 가져간 것들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류분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각각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21억이나 그 사전 증여를 받은 아들에게 이제 유류분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어머니가 아까 기여분이 인정이 됐을 때 기여분으로 2억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로 3억을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류분을 산정해 보면 6억인 거고 그러면 이게 유류분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상속재산 분할로 가져간 3억이니까 나는 유류분이 3억이 부족해 해가지고 3억을 받아갈까요? 아니면 기여분까지 하면 5억을 받아갔으니까 유류분은 6억이니까 1억만 받아가야 돼 이렇게 될까요? 기여분 청구와 유류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3억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여분으로 2억을 더 받아갔지만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을 할 때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3억을 받아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딸은 상속재산 분할 시판으로 2억밖에 못 받아갔으니까 유류분이 4억이었으니까 아들로부터 역시 2억 원을 받아갈 수 있겠군요. 네, 본래 유류분 부족분 2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이 많이 인정이 될수록 부인과 딸은 더 많이 유류분을 가져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럼 이제 이 사건이 만약 실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팁은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어머니와 딸은 서로 엄마의 기여분이 많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소송이 진행이 돼서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너무 많이 가져간 아들
배우자에게서 유류분을 더 가져올 수 있겠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의 기업은 40% 인정된 경우에 네. 다른 자녀들 중 일부가 네. 어머님의 기여가 상당하다라고 네. 그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밝혔기 때문에 네. 기여분이 그만큼 인정이 됐던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아있는 망이매의 재산은 7억의 100%다 어머니의 기여분이야 라고 만약 인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7억은 어머니가 다 기여분으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100%로. 네, 그렇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의 유류분이 6억이고 딸의 유류분이 4억이니까 21억을 가져간 아들로부터 각 6억, 4억을 가져오면 10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재산은 11억으로 결국 줄어들고 엄마는 7억을 아까 기여분으로 받았고 유류분을 6억을 챙겼으니까 13억 원이 되고 딸은 4억 원이 되고 이런 극적 상황이 벌어지면 망인이 21억씩이나 대부분 아들한테 몰아줬지만 결국은 부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모친은 기여분이 많이 인정이 될수록 결과적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부인이자 어머니 입장에서 어떠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 기여분 심판 청구, 어떤 경우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소송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제기해 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를 가상의 사안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또 계산해서 여러 가지 별소를 한 군데 법원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제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훈일 텐데요. 이런 사건 너무 같이 많이 했죠. 네, 뭐 다양한 사건을 경험을 한 거죠. 예. 계산도 힘들고요. 네, 뭐 계산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상속 분쟁에 관해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